보려고 계속 모른 척해도 이제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랑 같은 걸 알겠어. 어디야 집이야 택시야 집에 거의 다 와가니 미안해 어떤 게 그냥 다 들어가 내 지갑 거기 두고 왔어. 있잖아 아니야 말해봐 이제 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랑이 잘 안돼. 자, 오늘은 신청곡이 아이유 노래 사랑이 잘 였습니다. 사랑이 잘 안돼. 사랑이 잘 안되니까 서로 잘 맞춰가는 게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되면 재미없겠죠. 자, 오늘은 삼국의 문화입니다. 페이지는 62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오늘 배울 내용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삼국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때까지 배운 것들은 왕들이 어떻게 정치를 해 나갔는지, 통치를 해 나갔는지 배우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문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실 일반 사람들이, 삼국시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더 중요하고 더 흥미롭지 않겠습니까? 뭐 왕들이 이런 업적을 했다 저런 업적을 했다 하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삼국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학문과 종교의 파트에 대해서 보자면, 일단 이 삼국의 문화, 이 시대에는 중국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흐름이 이루어집니다. 선진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서 그걸 적용해서 강한 나라가 되는 게 이 시대, 삼국시대의 목표였죠. 그래서 학문, 자, 일단 먼저 들어오는 거는 유학입니다. 유교라고 하죠. 유교가 전파되는데, 우리 고구려 때 배웠을 겁니다. 소수림왕이 유교 교육기관이 태학을 설립했다라는 거. 그래서 태학을 설립했다라는 걸 보면 이때 유교가 고구려 때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제 때도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오경박사라는 게 설치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오경이 뭐냐면 유교에서 가르치는 5가지 경전을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경박사라는 것, 오경을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 같은 존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했다는 걸 보면 유교가 이미 백제에도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신라에는 임신서기석이라는 비석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자면, 일단 이 임신은 뭐냐면, 임신년에 이 내용에 보면 임신년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신서기석이라는 내용이 있고, 보면 이 신라시대 젊은 사람이 함께 맹세를 해가지고 곧 시경, 상서, 예기, 춘, 추전을 3년 동안 차례대로 습득하기로 맹세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비석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책 이름들 다 유교 경전입니다. 유교 경전. 그래서 이 신라시대 때 임신년이 언제라고 추측되냐면 552년 혹은 612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유교 이 화랑들이 신라시대 때 이 10대 청소년들이 유교 경전을 공부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이 임신서기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국에서 유교가 활발하게 들어와 있었고, 또 역사서도 편찬하는데 이제 왕의 업적을 정리해서 후세 왕들한테 교훈을 남겨주기 위한 목적이었겠지만, 이 삼국시대 편찬된 역사서는 지금은 아쉽게도 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남아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삼국시대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천문학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이 하늘은 왕의 권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예전에는 과학이 그렇게 발달 안 했다 보니까 일식이라든 이 태양을 가리는 달이 태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거는 왕이 잘못 정치를 해서 하늘이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 하늘을 왕의 권위라 직결시켜서 생각했습니다. 또 날씨가 중요하죠. 어느 때가 되면 날씨가 맑고 어느 때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것들은 농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적으로 이 천문학을 강조했는데, 그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경주에 남아있는 첨성대고 선덕여왕대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현존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데 여기 지금 이걸 둘러싸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걸 천문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천문대로 가면 여기 위 올라가서 하늘을 볼 텐데 사실 올라가기에 그렇게 적합한 구조는 아니죠. 요즘 사람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여기에 사다리를 놓고 이 창문으로 기어 들어가서 이 사이에 다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위에 올라가려면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첨성대 이 별을 관측하는 기구가 아니라 다른 용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용도였냐고 생각하냐면 이 돌이 총 362개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12칸. 그래서 1년의 일수가 우리 365일이죠. 대략 그 돌이 362개라고 하니까 대략 그 개수와 비슷하고 이 10이 12달과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어떤 하늘을 상징하는 이 우주와 천문을 상징하는 존재가 아닌가. 많은 이야기가 지금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게 이 첨성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경주 가면 꼭 들르는 곳이니까 첨성대는 진짜 여기서 신라인들이 첨성대에서 별을 관측했을까 한번 그럼 어떻게 관측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에는 이게 천문대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 두 번째 파트인데 처음에 이제 불교입니다. 불교. 자, 우리가 불교가 활발하게 삼국시대에 수용됐던 이유는 왕이 곧 부처다. 왕직불 사상이었다고 했죠. 왕권 강화에 기여했다라는 것. 그래서 왕실에서는 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했습니다. 이 불교가 그만큼 융성에 많이 활발해져야 자신들의 왕권이 강화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불교 끊임없는 지원과 이 종교적인 어떤 영감으로 인해서 수많은 예술이 발달합니다. 탑이나 불상, 사찰 건축 등을 통해서 많은 예술 기술들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교라는 것을 수용되는데 이 불교, 도교, 유교 전부 다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제자백가에서 다 나온 것들이죠. 이 도교는 노자와 장자가 어떤 무위자연, 어떤 인위적인 것들, 사람들이 만든 것들을 다 배척하고 자연적인 것들이 가장 좋다라고 했던 게 이 도교였고요. 귀족 사회에서 크게 유행했습니다. 이 삼국시대에는. 자, 그래서 많은 예술품에서 도교 문화가 드러나는데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갔을 때, 그 수학여행 때 국립중앙박물관 갔을 때 봤을 겁니다. 이거. 이 고구려 벽화에서 나타나는 사신도라고 해서 도교에서는 동서남북을 지키는 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 북방을 지키는 것은 현무, 이 거북이 신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을 지키는 거는 청룡이고 오른쪽을 지키는 거는 백호.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라는 말 우리가 종종 들어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남방을 지키는 것은 주작이라는 신이 각각 존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고구려 벽화에서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벽화에서 현무, 이게 지금 거북이 신이죠. 현무도를 보면, 이 사신도를 보면 고구려에서 도교가 많이 유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삼국의 무덤 양식입니다. 고분 문화에 대해서 보자면, 이 무덤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생활상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후세계를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또 이 무덤에서 많이 같이 묻어놓은 수많은 유물들, 그 다음에 벽화들을 통해서 우리 삼국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덤 형식을 보면 고구려에서는 초기에 돌무지 무덤을 쓰다가 중기 이후에는 골식 돌방 무덤이라는 무덤 형식을 바뀝니다. 백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백제도 이 고구려와 처음에는 건국 세력이 같다고 했죠. 그래서 돌무지 무덤, 중기 이후에는 골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자, 근데 이 중간에 중국식 벽돌 무덤도 등장하는데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무령왕릉을 보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또 벽돌 무덤을 만들어내는데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의 가장 필수적인 방문 코스였습니다. 무령왕릉. 자, 근데 신라는 이 고구려 백제와 달리 건국 세력이 다르죠. 그래서 신라는 이 둘이 돌무지 무덤을 쓸 때 다른 무덤 양식입니다. 돌무지 덧날 무덤이라는 양식을 쓰다가 중기 이후에는 역시 이 세 나라가 같이 골식 돌방 무덤이라는 양식으로 통일이 되는데, 자, 일단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면 초기에는 이거 시험에 냈었죠. 선생님이 두 나라 돌무지 무덤의 유사성을 통해서
이 위에가 고구려고 밑에가 백제죠. 그래서 두 무덤 양식이 비슷하면 이 건국 세력이 비슷하다, 같다, 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초기 무덤 양식이었고요. 자, 근데 신라는 무덤 양식이 다릅니다. 이 초기에 돌무지 덧날 무덤이라는 걸 쓰는데, 우리 경주 지나가다 보면 이런 거대한 고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분 안에 뭐가 있을까 상당히 궁금했을 텐데, 고분 내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흙으로 많이 쌓여 있고요. 이 흙 안에는 그 다음에 다시 돌로 이렇게 수많은 돌무지, 이게 돌무지입니다. 돌을 막 쌓아 놓았고요. 이 돌 안에 이런 식으로 관과 껴묵거리가 뭐냐면 같이 이 시체 옆에 같이 넣어두는 당시 쓰던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두는데, 이게 보자면 이게 출입구가 없죠. 출입구가 없고 이게 엄청 거대합니다. 거대한 데다가 이 방이 없죠. 이거는 방이 아니라 조그만한 이 관을 놔두는 곳입니다. 관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벽화가 없습니다. 방이 없기 때문에 벽화가 없는 대신에 여기는 도굴꾼들이 도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도굴꾼들이 일단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밤에 해야 되는데, 이 흙을 다 파내죠. 흙 다 파내면 이 돌을 다 파내야 되죠. 돌을 다 파내고 나면 이걸 가져나가면서 다시 돌을 덮어놓고 흙을 덮고 나가려면 거의 몰래 도굴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이 부장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신라 초기의 돌무지 덧날 무덤 양식이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부장품이 뭐냐면, 자, 이게 천마도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말 안장에 걸어놓는 거기에 그린 그림이고요. 이게 천마도라고 하고, 이 천마도가 발견되어 있는 무덤을 뭐라고 하냐면 천마총이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신라 초기의 돌무지 덧날 무덤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삼국시대 중기 이후에 다 같이 이제 골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어 나간다고 했죠. 여기는 출입구가 존재합니다. 무덤에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방이 있고요. 방을 다시 들어가면 이 관을 놔두는 널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이 있기 때문에 문만 열고 들어오면 이걸 무덤을 발견해서 출입구를 찾으면 이 문만 열고 들어오면 수많은 부장품을 바로 꺼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굴이 쉬워가지고 발견되는 부장품이 상당히 적습니다. 대신에 이 큰 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삼국시대인들이 벽화를 많이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벽화는 우리가 벽을 들고 도망갈 순 없죠. 도굴꾼들이. 그래서 벽화가 많이 남아있고, 이 벽화를 통해서 당시 삼국시대인들의 생활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백제 중간 때 발견되는 중국식 벽돌 무덤 양식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수많은, 여기가 다 벽돌입니다. 벽돌. 이 벽에 나와 있는, 자, 이게 1971년에 우연히 발견됩니다. 그래서 도굴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제의 무덤은, 백제의 역사는 사실 가려지고 지워진 게 상당히 많은데, 이 온전히 발견된 무령왕릉을 통해서 백제의 역사를 상당히 많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벽돌식 무덤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중국의 영향을 받은 이유는 이 옹진 시기에 상당히 백제가 힘든 시기였죠. 한성을 빼앗기고 고구려의 남쪽으로 많이 밀려와 있던 시기에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그래서 이 무덤 형식도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거 무덤 양식 상당히 시험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선생님도 시험이 낼 겁니다. 어떤 거 시험이 낼 거냐면, 이 돌무지 덧날 무덤과 이 굴식 돌방 무덤의 차이점, 그 특징의 차이점을 선생님이 시험에 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불교 예술입니다. 자, 불교 수용에 따라서 많은 불상이 제작되는데, 자, 한국과 이 가장 비교되는 한국과 일본의 불상 비교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겁니다.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이고요. 이건 일본의 목조 미륵보살 반가상이고요. 이 모습을 보면 상 거의 흡사하죠. 특히나 이 일본 미륵보살 반가상은 일본 국보 1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국보 1호 이 미륵보살 반가상을 비교해보면 활발하게 문화 교류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두 가지 그림, 사진, 선생님 시험에 낼 겁니다. 이런 사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탑입니다. 탑은 원래 부처의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탑이고요. 초기에는 목탑을 만듭니다. 나무가 상당히 구하기가 쉽고 다루기가 쉽기 때문에 목탑을 만드는데, 이 나무는 가볍기 때문에 상당히 거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게 불에 타기도 쉽고요. 비에 젖고 햇살에 마르고 이런 게 수없이 반복되다 보면 훼손되기 쉽습니다. 가장 유명한 목탑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황룡사 9층 목탑, 경주에 있는 황룡사 9층 목탑이고, 상당히 거대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거는 사실 이 황룡사 9층 목탑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현대에 만들어진 건물이고요. 사실 이 목탑은 고려시대 때 몽골의 침입으로 완전히 불타서 사라졌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아쉬운 목탑입니다. 그래서 이 목탑을 계속 쓰다가 나무가 너무 다루기는 쉽고 구하기는 쉽지만 오래 유지되지가 않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삼국시대 사람들이 돌을 이용해서 석탑으로 전환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목탑 중계는 목탑에서 석탑으로 전환되어 가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거는 미륵사지 석탑이고요. 백제의 익산에, 전라도 익산에 있는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인데, 이 재료는 다 돌입니다. 자, 근데 이 전환기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료는 돌이지만 여전히 목탑을 만들 때처럼 거대하게 만듭니다. 탑의 양식은 목탑의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높이는 약 20m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존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훼손이 심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이걸 더 이상 훼손되지 말라고 여기 콘크리트를 발라놓는데, 콘크리트를 발라놨기 때문에 오히려 더 훼손이 심해지고 복원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 참 가지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륵사지 석탑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에 존재했던 것이라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후계는 이제 오로지 석탑을 존재하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 이거는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석가탑이죠. 가장 유명한 탑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목탑처럼 거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돌로 간단하게 단순하지만 그런 조형미를 담아서 만드는 게 삼국시대 후기의 석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탑의 모습만 봐도 이거는 초기 때 탑이다, 중기 때 탑이다, 후기 때 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절만 가면 탑들 상당히 많죠. 자, 그 다음에 삼국시대 대외교류고요. 우리가 중국, 일본과는 활발하게 교류했지만 서아시아와도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223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신라와 페르시아의 물병인데, 이 물병을 비교해보면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그만큼 이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페르시아와 신라가 이렇게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선생님이 역시 이 두 가지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물병을 시험에 내고 이 물병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를 선생님이 시험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에 우리의 문화를 많이 전파해주게 되는데, 고구려에서는 이런 두 분의 승려들 가서, 이 해자라는 승님은 일본의 태자 쇼토쿠 태자의 스승의 역할을 했고, 이 담징이라는 분은 호류사의 벽화를 그린 분이라는 거. 백제에서는 오경 박사 유교 문화도 전파해주고 불교도 전파해줬다라는 거. 그다음에 신라에서는 배를 만드는 조선술, 그 다음에 제방을 쌓는 이런 기술 같은 것을 전파했고요. 가야는 우리가 배웠듯이 활발하게 풍부한 철을 통해서 철을 수출하면서 철기 문화가 전파되었다라는 게 오늘 일본의 이런 문화가 전파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상당히 강의가 길어졌습니다. 3단원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느라 그랬고, 실제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수업 끝!